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구유리입니다. 저는 공공 서비스 및 정책 수립을 디자인의 문제를 보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서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본 발표는 먼저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의 개념과 방법을 소개하고 또 그간 진행되어 온 서울시 국제 포럼의 사례를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의 가치를 탐색하고 또 마지막으로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의 진화적 관점에서 미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회 구조와 정책, 기후변화, 전염병, 불평등 등의 사회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디자인의 역할과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 일례로서 행안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 서비스 디자인 기법을 행정 절차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을 정책화하고 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연구에 있어 문제 해결자로서의 그 역할은 오랜 시간 동안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다수의 영향력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서 하버트 사이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자인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한 이상적인 시나리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이먼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라는 개념은 문제 해결이라는 행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에서는 디자인 자극제는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적 변화와 의미 창출을 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촉발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지식과 디자인 능력을 활용하는 공동 디자인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사회 문제 해결과 혁신을 이끄는 디자인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사회 변화를 위한 공동 디자인 과정에 전문적인 디자인이 기여하는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비전, 또 실용적인 디자인 도구, 창의력과 같은 요소들을 디자인적 접근 방식의 틀 안에서 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거대해지고 복잡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야의 디자인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 사고, 즉 디자인 접근 방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개인의 역량과 스킬에 의존했던 전통적인 디자인과는 달리 디자인 띵킹은 팀으로 진행되고요. 또 도출되는 결과물 역시 전통적인 인공물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지식의 분야도 기술, 비즈니스, 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보시고 있는 도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자인 띵킹은 전략적인 실행을 강조하고 있고 구성원들의 시간을 중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발산과 수렴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잔 리에디카라는 학자가 디자인 띵킹의 학문적 기원을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불명확한 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는 크게 명확하게 잘 정의된 것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풀기 어려운 2가지 영역에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자의 경우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디자인 띵킹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가치가 상충하거나 상호 의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승객의 안전과 이동 경험을 개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택시와 같은 기존 시스템과의 갈등 등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편파적이고 근시안적인 접근은 예기치 못한 갈등과 긴장 등의 새로운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즉 문제의 구조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인 띵킹의 학문적 기원 중에서 프레이밍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생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학자 도르스트는 프레임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현상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따라서 솔루션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주어진 제약 조건 속에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사실 모든 디자인 분야의 핵심적인 실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띵킹은 미래지향적인 상상력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추측적 디자인은 사이언스 픽션과 유사한 디자인 픽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이해 가능한 맥락으로 가까운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비판과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디자이너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사회를 색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디자인 띵킹의 도구나 방법론을 활용해서 선호적인 미래를 앞당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연구에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디자인 띵킹의 중요한 요소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즉 사용자 초점, 시각화, 다양성 등의 문제도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초점의 경우에서는 디자인 띵킹의 핵심으로 인간 중심 디자인 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디자인 철학이라는 것은 기술과 비즈니스 중심으로 치우치기 쉬운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디자인 띵커로 알려진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동료, 클라이언트, 사용자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 디자인 철학은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공공 영역의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시화 구체화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토타이핑의 의미는 해답을 찾기 전에 먼저 행동하고 탐험하는 것이고 또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지니에 따르면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에서의 프로토타이핑은 논의 중인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또 구체화하여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제 사례 생테티엔의 시티 에코랩 프로젝트처럼 사용자 중심의 내러티브 만들기를 통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지고 사회적 대화를 촉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 환자와 어떤 식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 활용된 체험 프로토타이핑의 방법 등을 통해서 직접 솔루션을 체험해 보거나 소규모의 실행 등을 진행해 보면서 이야기를 구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세스에서 디자이너는 전문적인 설계자의 역할보다는 다양한 구도와 반영 프레임을 부여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사용자는 더 이상 관찰의 대상자로서 존재하기보다는 공동 디자이너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공동 디자인 프로세스에서는 다양한 참여자의 능동적인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띵킹 방법론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5가지 특징들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과 관련된 개념과 방법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간 진행되어 온 서울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의 국제포럼 사례들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가치와 성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연도별 주제를 살펴보면 1917년 첫 해에는 디자인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의 화두를 던졌다면 18년도에는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의 방법론으로서 공동 디자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의 길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19년도에는 그 가치와 영향력 측정에 대한 논의로 심화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라는 전 세계의 난제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고요. 올해에는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연결하는 가치 창조자로서의 디자인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포럼의 발제들을 살펴보면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총 25명의 국내외 연사들이 각자의 경험과 맥락을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펼쳐주셨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인본주의 원칙의 적용, 또 시민 주도형 문제 해결, 공동 디자인 도구와 플랫폼의 활용 등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 해결 디자인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4가지의 사례와 또 영향력 평가와 성과 측정과 관련된 2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 또 앞에서 제가 논의하였던 개념과 방법론이 어떻게 실행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의 결국은 가치와 역할은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혁신 디자인의 석학으로 불리우고 있는 에치오 만지니 교수는 17년도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도시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 문제가 밀집되고 서로 얽혀있는 환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적인 접근법을 통한다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밀란의 사례를 통해서 디자이너가 지역 주민과 특히 도시와 농업을 연결하며 그들을 위한 공동 디자인 과정을 설계하고 실험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가시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랑카스터 대학의 레온 교수는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방법론으로서 공동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비욘드 캐슬과 리플로그라고 하는 2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비욘드 더 캐슬의 경우 랑카스터 성의 주변의 녹지 공간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역 사회 시민들과 코-디자인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레온 교수는 2 사례를 비교하며 이 비욘드 더 캐슬이 공동 디자인 과정에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켰지만 거기서 사용하는 도구의 방식들이 지나치게 디자이너 중심적인 툴을 사용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리플로그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툴킷을 다운받고 활용하고 그들의 목적에 따라 각색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강화형 디자인 툴킷 개발을 소개하며 이러한 툴킷이 확산과 공유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위드 포드의 대표 사라 슐만은 캐나다에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장애인들의 어떤 심층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프로빙과 같은 인간 중심적 디자인 리서치의 실행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참여형 디자인 리서치를 통해서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알려졌던 성년으로 접어드는 장애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이들에게는 결핍되어 있었고 이로 인한 그 세상과의 고립의 문제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쿠도주의 플랫폼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작년이죠. 그때 그 코비드가 굉장히 우리의 일상을 침범해서 큰 생활의 변화가 일었던 시기였는데요. IBM의 디자인 센터장 캐럴 브랜스버그는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거대한 난제 해결을 위해서 17개의 서로 다른 타임존에 있는 350명의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비대면 협업 툴을 이용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IBM 코비드-19 디자인 챌린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기업의 디자인 띵킹 역량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용한 사례로서 협업의 그 주체와 장소의 확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 측정을 위한 주제로 뉴욕시의 이페오마 이보는 참여와 사용 그리고 인지와 사회적 융합 등을 바탕으로
기존에는 평가받지 못했던 참여 디자인의 변화를 측정하는 사회적 영향력의 평가 지표를 제안하였습니다. 저도 2019년도에 다양한 참여 주체의 관점을 반영해서 수요자가 생각하는 질의 관점으로 공공 서비스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서울시의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일련의 실행 사례들은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에 있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사용자와의 관계의 진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디자이너들은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받아서 결정을 했다면, 현재는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문제 정의의 과정에서 사용자와 함께하는 공동 디자인 과정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30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어 창의적 공동체들 간의 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결의 참여 대상과 그 관계가 확장될 것이고, 디자인 결과물 역시 단순한 인공물이 아니라 사람과 제품, 서비스 인프라 간의 복합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즉,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의 방법은 과거 고객을 위한 디자인에서 현재 사용자와 함께하는 디자인으로 변모하였으며, 이제 창의적 공동체 주도의 디자인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 및 혁신의 과정에서 디자이너와 공공기획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사람들의 필요와 잠재된 욕구를 찾아내고 새로운 방식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서 이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도구를 만들고 미래의 경험에 대한 사용자들의 집단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재료를 제공하는 도구의 제작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여자들의 역량과 수준에 맞춰 철저하게 계획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제품이 완성되면 디자인 활동이 끝났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사회혁신의 영역에서 디자인 활동은 프로젝트 안에서 계속 진화하며 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 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 디자이너와 같은 가치 연결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은 이상적인 상황의 시나리오에 관한 것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적인 활동이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서비스,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위한 문제 해결과 의미 생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디자이너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집단적 창의성 표현을 위한 도구 창조자로서 역할해야 할 것이며, 기술의 해결책과 의미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가치 창출자로서 역량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